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척추 고정판은요, 대상자 밑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외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아래부터 위로 고정시키죠? 무릎, 손목, 엉덩이 같이, 그리고 윗팔순으로 고정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지팡이, 2번 이동변기, 3번 목욕의자, 4번 침대, 5번 보행기예요. 정답 4번이죠. 침대예요. 뭐 전동 침대든 수동 침대든 대여할 수 있는 거는요. 조금 비싸고 부피가 큰 것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또 휠체어, 이동 욕조나 목욕 리프트 등이 대여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좀 자잘한 것들은 구입하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이거 어떤 상황이죠?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날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 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요? 4번이죠?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상황은요, 턱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예요. 왜 들어 올려? 진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요. 바닥이 울퉁불퉁해 보세요. 퍽퍽퍽퍽. 그냥 휠체어로 충격을 다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경사로 나오면요, 지그재그가 나와야 돼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에는요, 지그재그 간다. 이거 기억하시죠?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그래서 맨 마지막인 건 뭘까요? 휠체어에 앉힌다. 이게 맨 마지막이겠죠. 그럼 맨 첫 번째는 뭘까요? 항상 휠체어는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 그럼 나가 제일 먼저고 마가 제일 마지막이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나가 제일 먼저고 마가 제일 마지막인 거 3번, 4번, 5번입니다. 이 중에서 답은 4번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대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 발 받침대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죠.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려준 다음에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히는데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서 휠체어에 앉힌다.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장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세 번째, 한 다리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네 번째,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지지되게 한다. 다섯 번째, 몸을 지지하면서 휠체어에 앉혀준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변비로 고생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많이 마신다? 또는 섬유질 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요? 보리, 검정콩, 미역. 이게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변비 대상자에게는 좋다. 또는 물을 많이 마신다. 좋겠죠. 생과일이 좋지. 통조림보다는요. 그쵸? 가급적 도정을 덜한
공류가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많이 할수록 좋고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 이거는 골다공증에 섭취하는 거지 변비 대상자와는 상관이 없죠. 변비에는 통곡류, 생과일,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충분한 물,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신다. 이런 것들이 좋고요. 커피, 녹차, 맥주는 제한한다.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수분을 더 빼내가기 때문이죠. 사과가 변비에 좋습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다 하고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가시나 뼈를 미리미리 제거해둔다. 또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두면요 깨질 수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입맛을 돋굴 수 있다 이거고요. 의치가 느슨하면은요 이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막을 수 있겠죠. 느슨하다 하면은 빼고 식사하게 하고 의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치과에서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밥 먹을 때는 TV를 틀지 않아요. 식사 위에 소금을 놔두면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아닌데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요한 건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밥 한 공기 주지 말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냥 나눠서 한 3번 4번 주는 거예요. 결국 식사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퍼먹기가 좋잖아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를 제공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세요. 뭐보다 뭐 하면은요 헷갈리잖아요. 그쵸? 1층이 좋다. 앞치마를 찬다. 사발이 좋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주나요? 아니죠. 괜찮아지면 차후에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생선가시 뼈를 제거한다.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 라는 사실마저 잊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도 어렵고 설거지도 안 되고 양치질도 못하고 본인이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입에서 씹지도 못해요. 나중엔 삼키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와중에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무겁다면은 밥 먹고 있다는 거를 순간순간 무거우니까 기억해낸다 이런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비참한 질병입니까?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끄고요. 저녁에 석양 증후군일 때 배회하고 방황할 때는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훔쳐갔어. 그러면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는 그때마다 그 지문이 바뀝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전원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리듬 분석 다음에 제세동 시행이에요.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시행. 전원켜기 패드 부착까지는 아시죠? 맨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한다. 이게 바로 가슴을 압박한다 이거고요. 그 중간에 리듬 분석과 제세동 시행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리듬 먼저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 시행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6, 5 이렇게 가세요.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6, 5 이렇게 가세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이죠? 공복이나 식후를 피해서 머리를 감깁니다. 그리고 대소변 다 보고 나서 머리를 감겨줘야 돼요. 1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상처 나겠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요. 3번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빗어요. 그죠? 4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하면 감기 걸려요. 마른 수건으로 제거하고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또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대로 연고 바르는 건 아니에요. 보고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되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가 뭐죠? 머리는요, 물로 해서 샴푸로 감는 게 가장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하지만 머리는 감겨야 되고 또는 뭐 수술했어, 샤워할 수 없어 이럴 때 그냥 그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머리를 감기는 게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로 적시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적실 수 있으면 그냥 샴푸로 닦지 못하러 두발 전용 세정제를 쓰겠어요. 그쵸?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헹굴 필요 없습니다.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거품이 나야죠. 또 모발이 많이 더럽다고 하면은 세정제를 뭐 2번, 3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 두발 전용 세정제에서 중요한 건요.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두발 전용 세정제로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 잇몸이 상하지가 않겠죠?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여러 번 헹궈야 됩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해요? 살에 걸리겠죠.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고요.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짜는 게 아니죠.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한 달 내내 피가 난대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밥 먹고 30분 이내 잠자기 전 칫솔질 한다. 칫솔은요,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3분간 닦는다. 혀도 닦는다.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입안의 치약은 충분히 헹군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바디랭귀지를 한다.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입니다. 1. 대상자 옆에서 말하는 건가요?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 입을 작게 벌리는 게 아니라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3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요,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해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4번,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닙니다.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한다. 노인성 난청,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는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몸짓과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준다. 보청기 시 입력은 크게, 입 크,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이런 지문들이 노인성 난청에서 나오는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대상자. 정답은요? 언어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언어장애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표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좋겠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거나 이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간만에 좀 이렇게 말을 잘했어, 표현을 잘했어,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공감을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본인이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하루아침에 발음이 안 되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러면은요,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자존감이 하락해 있죠.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바나나, 딸기, 포도 이렇게 놓고 어떤 거 드실래요? 이렇게 이제 짚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정답 뭘까요? 정답 2번인데요. 순서가 다 어려우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셔도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서 앉히는 순서예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이게 자세로 치면은 배횡하위입니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한마디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간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앉힌다. 어떻게 앉죠? 대상자의 등과 어깨, 상체를 지지하는 거죠. 넙다리, 허벅지, 하체를 지지하는 거죠. 각각 상체 하나, 하체 하나를 지지해서 앉힌다. 요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빼먹고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래도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동할게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쪽에 서고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건강한 쪽은 아래로, 마비된 쪽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앉힌다, 이 얘기입니다. 앉힐 때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지지한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1강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은 수분 내에 죽는다. 몇 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탈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살살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천천히 움직였을 때 덜 넘어집니다. 화장실 입구 바닥에는 뭔가를 놓으면은요 넘어져요. 취침 시에는요 화장실 표시등을 켜놔야 됩니다. 화장실은 항상 켜놓는 게 좋아요. 또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겠죠.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 뭐죠?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태풍과 이 쓰레기 치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겼었습니다. 왜? 하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이게 태풍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료는 미리미리 채워두고 휴대폰, 통신기기 미리미리 다 켜놓고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배터리 다 충전시키고요.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는 않아요. 전기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창문 다 닫고 잠그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일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확인하고 세팅하고 나서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은 끄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서 선택하게 먹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지금 반찬도 골고루 먹기도 어려워요. 나중에는요. 대상자가 혼란스러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 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왜 그래요? 밥 먹었는데 먹은 줄을 몰라요.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릇을 좀 조그만 거에다가 여러 번 주면서 그냥 이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습니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우고요. 치매 대상자가요. 너무 졸려하거나 초조해할 때 밥 먹이나요? 이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아니죠. 차후에 좀 괜찮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제공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 확인해야겠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싹 다 준비해야 되죠? 생선, 가시, 뼈 미리 다 제거하죠.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막 질질 흘리니까 앞치마가 좋다. 숟가락 왜 무거운 게 좋아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 들고 있으면요. 이 밥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가도 무거운 숟가락 밥 먹었나 보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씹는 기능도 안 되고 나중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끕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약물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약물의 흡수가 줄어든다.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나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요. 아이고 아프다 빨리 그냥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약물 복용에 관한 특성이 되겠어요. 문제.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거예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이 축적이 돼서 중독 위험이 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갈게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이 더 헷갈립니다. 가루약은요 어떻게 먹여요? 숟가락에 물 넣고 타서 먹인다. 또는 약이 양이 적다면 또는 정확하게 먹이고 싶다면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에다가 물로 섞은 다음에 무침 주사기에다 조금씩 정확하게 먹여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가루채로 먹으면은요,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 노인들은 기도도 좁아져 있거든요. 살에도 잘 걸리고 이러다가 살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이 녹인 가루를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 가루약 먹으면은 또 사례 걸려요. 숟가락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약 타서 녹여서 먹인다. 이게 답입니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요? 뚜껑의 안쪽이 위쪽으로 놔야 바닥에 안 닿아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뚜껑의 바깥쪽은요? 바닥에 놔라. 그래야 안쪽이 위를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색이 변한 약물을 흔들어 섞어 먹이는 게 아니라 물약은 흔들어 먹어야 농도가 맞죠? 하지만 색이 변했다. 이거는 뭔가 상했다. 이 얘기죠.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르고 대상자에게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물약을 따른 후 병뚜껑을 닫기 전에 그 입구를요, 멸균 거즈, 깨끗한 멸균 거즈 또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약을 따르는데 그 약이 라벨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 약의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른다.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은 흔들어서 혼합해야 약의 농도를 맞춘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포인트입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는다. 반대쪽으로 따른다. 말이 바뀌어도 그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어?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많이 따른 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치료의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갔다가 귀약을 넣는다.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 또는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는다. 다른 표현으로요.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가운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측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식사하게 해야지 입맛이 좀 돌겠죠?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편안하게 식사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꼭 혼자 먹어야 좋은 건 아니고요. 감칠맛 나는 단 음식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좀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우는 거 괜찮겠어요? 반찬을 모두 갈면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잘게 썰거나 일반식이거나 갈아서 만들거나 유동식을 주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재료 준비 방법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식초나 소스로 입맛을 좀 돋군다 이 얘기고요. 삼키기 쉽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준다. 연화 능력, 뭔가 삼키는 능력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기출 지문입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조금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요? 3번 진압력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를 포인트로 두세요. 익숙한 이야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진압력이 향상됩니다. 진압력은 뭐예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이에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진압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에요.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그러시구나. 이게 공감 반응이거든요.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요?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공감이니까요. 대상자가 지금 뭔가 마음이 불만스럽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꾸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곤란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드네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조금 염려가 되네요. 제가 답답하네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서술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죠. 칼돌기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 압박은요,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초에 2번 누릅니다. 1분은 60초죠? 60 곱하기 2는요, 120회예요. 그래서 100에서 120회를 눌러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최대한 5cm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해줘야 돼요. 6cm 이상은 피한다. 또 가슴 압박 때 이완의 비율은요, 반반이에요. 5대5, 50대 50입니다. 가슴 압박할 때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눌러주는 손도 이렇게 쭉 펴서 눌러줘야겠어요.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난이도별로 점점 올려주는 것입니다.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준비 운동 적어도 10분 이상 해야죠. 그래야 유연성이 생기고 근육 손상도 예방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노인에게는 피해라 이랬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좋아요. 다리 찢어져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해야 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해라.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해라. 근육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라. 저강도에서 점차 강도를 올려라. 빠르게 동작을 바꾸는 운동은 좀 피해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운동은요, 복용하는 약물도 확인하고 투약 상황도 확인하고 질병도 보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이죠.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접종한다.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요? 그건 아니고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접종하고 나서 이후에 10년마다 맞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고요. 100일에는 더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포진은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었던 사람이 생기죠.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고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얼마예요? 한 40 얼마.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건강이 좋을 때 맞으셔야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잖아요. 대상포진 걸리실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 내가 막 허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경우에도 대상포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은 그냥 관절염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은요 이 브레이저 라인이 있는 그 라인 쪽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허벅지 또 얼굴 쪽에 약간 빨갛빨갛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면요 이거 대상포진을 빨리 알아채시고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상품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아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여러분이 방문 요양보호사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자가 어떻게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높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대상자가 동일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 요양보호사가 오더라도 누구나 그 기록을 보고 그것에 준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책임감을 높인다, 요양보호사가 놀지 않았다, 활동을 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기록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간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입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 보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대상자에게 후유증이 적어요.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타 전문직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업무를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받음. 이거 뭐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중에서 부정입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 이 진단이 틀린 것 같아.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타협을 시도해요. 우리 막내딸 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수용하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일란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수용이 되겠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5번이죠? 잔존 기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까봐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리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눌렸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유치 도뇨관은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몸보다 낮게 둔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요, 역류되겠죠.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도뇨관이 꼬여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방광에 소변이 안 빠져요. 그래서 아랫배가 불룩하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냐? 아프다, 어디가?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요,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제지한다, 또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 간다고 경고한다.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배회 문제입니다.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요?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먼저 확인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치매 배회 부분에서는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으로 해결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왜냐면 치매 대상자는요, 인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픈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뭔가 불안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 가고 싶은지 또는 지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배회할 때는요, 실내를 환하게 해줘야 돼요. 커튼을 닫아요. 밖이 캄캄하면. 그리고 조명을 환하게 켜줘요.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까지 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치매 배회 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항상 함께 있어준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망상 환각 시에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동문서답이죠. 하지만 주의를 환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심, 망상, 환각 시에는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엄마가 어딨어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 도둑망상, 물건 잊어버렸어, 네가 훔쳐갔지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항상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망상이 너무 심해. 일단 대상자 안심시켜주고요. 의료진에게 알려야겠죠. 그리고 낮에 따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맥락입니다. 말은 동문서답이지만요.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1번 눈물의 양은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셨어요. 항상 건조하다라는 거. 질도 건조하죠. 눈도 건조해요. 동공의 지름은 증가할까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한다. 뭐든지 다 쪼그라든다 생각하세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순응하는 속도는 더 늦어진다. 어렵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안이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것만 맞게 되겠습니다. 다 모르더라도 어떤 반사가 저하된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답이고요. 빨라진다, 반응이 빠르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요. 순환이 어렵거든요.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은요,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티누는 절대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 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해라.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을 수 있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는 게 좋습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말려줍니다. 발도 보습해요. 하지만 사이사이를 보습해주는 건 아니에요. 로션을 발라도 발 사이사이는 아니라는 거. 말리긴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건조하게 계속 말려버리면은 또 이 피부 건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발에 대해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서 이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도 많이 물어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계속 목이 마르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다식 많이 먹어요.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죠? 다갈, 목말라요. 갈증이 증가하고요.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다 많아져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다.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가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다. 누가? 당뇨병 대상자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발기부전이 왔어요. 나 피곤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왔어? 당뇨병 피검사 한번 해보세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너무 중요하죠? 보습제를 발라라.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라. 양말을 신어라. 샌들 신으면 안 된다. 운동화를 신어라. 이런 거요. 너무 꽉 맞는 신발 신으면 발에 또 상처 난다. 잘 맞는 거 신어라. 이런 거요. 또 저혈당일 때가 더 위험하다.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올려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몇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또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가 바뀌죠.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죠.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정도는 필수예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좋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어요. 고강도 운동은 좋지 않아요. 적절한 운동, 질병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비가역적인 진행은 뭐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순발력은 떨어지죠.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질병이 잘 나타나요. 회복력이 저하되니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잘 나오는 질병은요. 대상포진이었어요. 질병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요.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떨어지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요.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포인트죠.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사회복지 분야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이 대상이에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죠. 돈이 없죠. 생활이 어렵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수분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 뭐죠?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어요. 다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깎아라 이 정도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30분에서 1시간 있다 운동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의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요양보호사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불편한 쪽 뒤에 있어야겠죠? 보행 벨트는요? 허리죠? 정답은요? 2번입니다. 보행 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착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 이거 기억하세요. 보행기인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뒤에 섭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볼게요. 밑에 물결 표시가 있고요. 온도는요 80에서 120도 그리고 다리미 모양이 있습니다.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 단위의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요? 천을 대고 80에서 120도로 다려라 그림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요?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제가 대상자가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노인이잖아요. 그쵸? 외출에 동행을 하려면은요. 너무 빨리 가거나 하면은 무리가 온다. 한 번씩 쉬게 한다. 이게 맞죠?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으면 넘어지죠. 보폭을 작게 걷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요. 센터에서 챙기기 어려워요. 요양보호사가요. 센터에 막 100명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대상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대상자 집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요. 또 4번 택시로 이동할 때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항상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하지 않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또 계단을 오를 때 쉬면서 이동한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외출 후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또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의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서 이동 보조 기구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출 시 동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요?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그 사이로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요. 지나친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아요. 환경을 단순화한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뭐보다는 뭐 했을 땐 항상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1층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요.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1층이 좋다.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그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먹는 건 줄 알고 먹습니다. 붙이지 않는다.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이동이 가능한 매트? 걸려 넘어지죠. 매트를 치운다. 매트는 어디다 깔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치매 파괴적인 행동이죠.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치매 파괴적 행동,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난폭한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같은 말로 반복한다. 화를 내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1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요?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요로 감염, 염증이죠?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유치도뇨관에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또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려있는지 꼬여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 중요했었죠? 염증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왜? 이것까지 국시에 나왔죠.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이거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그럼 틀리죠. 젊은 사람들이야 저녁에 감던 새벽에 감던 상관이 없는데 대상자들은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감기면 또 감기 걸리죠. 공복 시, 식후 또는 추울 때 머리 감기지 않고 목욕시키지 않고요. 비교적 좀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 거꾸로 어떻게 빗질해요? 이 머리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위에서 아래로 빗질해야겠죠? 10도씨는 좀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긴다. 적어도 40 몇 도 돼야 좀 따뜻하잖아요.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보고하세요. 보고.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부위는 몰라도 특히나 회음부 쪽은요. 최소한만 도와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여성 회음부 닦는 순서 요도 질 학문이죠.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아니죠? 회음부는 맨 마지막에 닦이는 거예요. 발 먼저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팔, 몸통 닦고요. 회음부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 욕조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한 5분 정도고요. 전체 목욕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됩니다. 불편한 쪽으로 안전손잡이 못 잡죠. 건강한 쪽으로 잡게 한다는 거.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나요? 손등으로 확인합니다. 손등. 목욕 다 한 다음에요. 수분 섭취시키죠. 건조하지 않게 로션이나 오일 등의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고요. 몸은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래서 발부터 집어넣는다. 회음부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지 옆으로 새지 않겠죠? 1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방수포를 까는 이유는요. 대소변 같은 거 이불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엉덩이 아래에다가 방수포를 깔게 되겠습니다.
3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다 가리고 옷을 입혀준 다음에 스크린을 치워야겠죠?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힘을 줄 수가 있죠. 배변할 때 또는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또 기침할 때, 호흡이 곤란할 때 그때 상체를 높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에 덮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려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불편한 쪽이 왼쪽이야. 그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지.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야지. 이걸 생각하시고 이런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지금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에 붙인다, 오른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셔야 돼요.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 위험하죠.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좋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랑 같게 하는 것입니다. 3번 변기 손잡이를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잡게 해야 되는 거고요. 5번 어느 쪽을 지지하죠? 편마비 환자는요. 편마비 쪽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왼쪽을 지지해 준다는 거.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챙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1번 잠금 장치는요. 문 안쪽에 있으면 대상자가 문 잠그면 큰일 나요. 특히나 침대 대상자 안 되죠. 문 밖에 있는 게 좋습니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맞는 신발.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표시하는 거 아니죠? 눈높이에 표시합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은요. 부담스러워서 이거 배설하겠어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옆에 있으라고 하면 있고요. 아니면 배설하는 동안은 좀 나가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좋아요. 그래야 낙상에 대비할 수가 있다.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의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배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만 도와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항문은요. 요도질 항문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래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 없이 머리를 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를 헹구지 않죠. 젖은 수건으로 쓰지 않아요.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틀려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너무 더럽다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발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습니다. 두꺼워진 발톱 어디다 담가요? 따뜻한 물에 담가요. 손톱 발톱이 노인이 되면 더 두꺼워지죠?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잘라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가 놓습니다. 오일이나 로션 주기적으로 발라줘요. 노인들이 피부가 가렵다, 소양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로션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겨요. 면 양말이 좋습니다.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내가 막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해서 각질이 잘 생깁니다. 오일 바르던지 로션 발라줘야 돼요.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되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하면 어떻게 이거 회음부 청결을 하죠? 무릎을 세워야겠죠? 이런 체위를 배횡와위라고 합니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요게 맞고요.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죠. 3번 둔부 밑에 방수포 먼저 깔고 목욕수건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대소변이 이불에 묻으면 안 되니까 방수포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요. 깨끗이 닦아야겠죠. 물이든 물수건이든 이용해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좀 말려줍니다. 분비물에서 악취가 난다? 보고해야죠. 이거 염증 난 거니까 소독제로 닦으면 되겠어요. 염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한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을 사용해야 돼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죠?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습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인 경우는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쳐지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 요런 것도 나옵니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장기요양보험은요? 의무가입이에요. 왜? 건강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입니다.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두 가지로 그냥 강제가입인데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돈을 받아간다,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주야간보호 재가급여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은 질병령 보지 않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만 이 혜택을 줍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의 요양보호 업무에 목적이 있다.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비슷한 말이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만 같이 받고요. 운영은 따로 한다 이 얘기예요.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우울증에는 햇볕 보는 게 좋다.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대상자? 부분협 우수 우울증 대상자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늘려야 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도 돕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법도 해야겠죠. 운동도 하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면 안 되죠. 표현하도록 도와야 돼요.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의사가 해야지 우리가 뭐 말하면 됩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면은요 지체 없이 정신과 방문해야겠죠. 상담 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오면은요, 무기력하고요, 입맛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 불량이 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 나 요즘에 우울한가? 좀 알아보시고요. 우울증은 자살하고 세트예요. 자살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살 가능성 있는 노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몇 끼니 먹는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먹는다 이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죠.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몇 끼마다 섭취한다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죠? 물은 충분히 마신다. 간헐적으로 단식해요. 노인은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좋아요.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요, 한 번에 당이 쫙 올라가서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뭐 빵, 떡, 또는 뭐 오렌지 주스 이렇게 설탕물 있는 거요. 하지만 복합당질, 섬유소가 있는 뭐 야채, 과일, 생야채, 뭐 생채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을 서서히 올리는 게 복합당질입니다. 요런 게 좋다. 영양관리, 칼슘 부족은요, 우유로 보충한다. 또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거요. 또 금기가 아니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도 예방된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별로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먹어라.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먹어라.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해라.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 가요. 치매 대상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목에 뭐가 걸린 거죠?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하임 리법을 해준다 이 얘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질식시 대처 방법.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숨이 막히니까요. 이때 하임 리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침을 하거나 등을 쳐줘요. 안 되면 이 복부 밀어내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문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하임 리법이요. 등 5번 쳐주고요. 복부 밀어내기 5번 하고 이렇게 5대5로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거의 다 복부 밀어내기만 물어보고 있는데요. 등을 먼저 쳐주고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쳐준다. 큰 기침으로 뱉어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있었을 때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고르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려. 이렇지 않습니다.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체크하시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낙장 불입이에요. 한 번 따른 약은요. 다시 집어넣으면은요.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만 따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물약을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외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따른다는 거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1번 동공이 확대되죠. 2번 소변량이 감소됩니다. 먹는 게 없잖아요.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죠. 4번 손과 발이 열감이 아니라 차갑죠. 피부색이 푸르딩딩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맥박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소변량 감소하죠.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도 하고 항문도 열리게 됩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세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는다 이것과요. 살에 걸릴 때는요.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 안 돼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이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죠.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니까 사례가 더 잘 들립니다. 턱을 숙이는 거예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 사례가 안 걸린다.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는 게 아니죠. 깊숙이 넣으면은요 목젖을 자극해서 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례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또 상반신을 높게 해준다.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먼저 먹인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밥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입에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제한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트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익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화상 입었어요. 제일 먼저 찬물에 담근다. 이런 게 보기에 있으면 이게 맞고요.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이거는 동시에 또는 그 이후죠. 왜냐하면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줘야 돼요. 부풀어 오르면 안 빠지거든요. 화상 돕는 방법.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거 다 맞는 보기입니다.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발에 화상 입었어.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우리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치매 반복 행동이죠.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현실을 인지시킨다 또는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치매 반복 행동에는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달력 보면서 언제 가실지 날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인지력이 딸려요. 오히려 질문하면 더 당황하죠? 치매 반복 행동, 대상자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 그냥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질문을 하거든요. 다독거리고 안심하게 해주고 같이 있어준다. 왜? 이런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한다. 현실을 인식시켜준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표시할까요? 또 달라고 하면은요. 아까 달력에 표시했는데 드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릇을 사이즈를 작게 해서 여러 번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밥 달라고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답이네요.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 보통은요 뭔가 불편하다 하면은요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대소변 욕구를 먼저 사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침실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을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따뜻한 녹차?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이 더 잘 안 오죠. 조명을 밝게 해주면 잠이 오겠어요? 어둡게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만 조명을 켜준다.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이 밤에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집중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수면장애,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낮잠을 자지 않게 한다.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